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까지 내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게 되면 가족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어떤 조건도 없이 저와 평생을 살아온 가족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대한다는 건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함께하는 날들이 늘어가면, 그리고 노력을 한다면 상대방도 분명 그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물론 그런 믿음은 하등 의미가 없었다는 걸 제대로 느끼긴 했지만요. 저는 올해 42살이 된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성이에요. 저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지금도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해요. 제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것에는 어린 시절의 영향이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기는 해요. 보통은 성장을 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거나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데, 저 역시 그런 맥락에서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요. 저희 가족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 이렇게 세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남들처럼 평범하거나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무언가를 인지할 나이가 되는 순간부터 이미 아팠던 아빠 때문이었어요. 엄마에게 듣기로는 아빠는 결혼 직후부터 갑작스럽게 신장에 문제가 생기셨고 하루가 다르게 병환이 깊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제가 기억하던 아빠의 모습은 늘 황달로 인해 노란 빛인 아빠의 얼굴이 기억이 남기도 하고요. 아빠가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는 아빠를 대신해 일터로 나가 돈을 벌어야 했고, 그 돈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생활을 하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아빠의 병원비까지 모두 다 혼자 책임을 져야 했으니 당연한 것이었죠. 그래서인지 엄마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않고 모두 다 하셨고 밤낮 없이 일을 하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엄마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혼자 하며 살고 있었을까 싶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저 아빠와 매일을 지내는 게 지루하기도 했고, 엄마만 맨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서운하고 속상해서 그저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 지냈거든요. 엄마는 나빠. 나보다 일이 더 좋은 거야. 맨날 하루도 안 쉬고 밖으로 가서 일만 하잖아. 아빠랑 나만 따돌리고. 엄마 미워. 오늘도 일 나가지? 토요일인데 엄마는 맨날 나 말고 밖에 가서 일하는 게 더 좋은가 봐. 우리 유경이 오늘도 엄마가 같이 못 놀아주고 나가서 미안해. 엄마가 여기 2,000원 두고 나갈 테니까 아빠랑 같이 나가서 간식도 사 먹고 해. 엄마가 오늘은 어떻게든 빨리 집에 올게. 응? 정말 미안해. 엄마도 유경이랑 시간 보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네. 몰라.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오늘은 꼭 쉰다 약속해놓고 일하러 나가잖아. 이제 엄마 말 안 믿어. 아빠가 최고야. 몰라.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얼마나 속상했을지 지금 와 생각해보니 감히 상상도 되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늘 저를 보며 달래주기 바쁘셨고 한없이 미안해하셨어요. 그렇게 엄마는 일을 하러 나가시면 아빠와 저는 단둘이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는 몸이 좋지 않으시니 침대에 주로 시간을 보내셨고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서 혼자 놀았죠. 덕분에 혼자서 노는 것에 도가 텄을 정도니까요. 물론 엄마의 사랑이 턱없이 부족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제가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지낸 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아팠지만 저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셨던 아빠 덕분이었죠. 아빠는 조금만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저와 놀아주며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렇게 전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아직도 어린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 그리운 음식은 아빠가 저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김치볶음밥이거든요. 유경아, 점심 먹을 시간인데 배 안 고파? 나 그냥 밥 먹기 싫어. 친구들은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준다는데 난 그런 것도 없이 맨날 똑같은 반찬에 밥. 그냥 라면 먹을래. 라면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아빠가 아빠표 맛있는 볶음밥 해줄게. 어때? 유경이가 좋아하는 할머니표 김치로. 볶음밥? 맛있어? 그래.
아빠가 해줘. 아빠의 병세가 심각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곤 했는데 그게 바로 김치볶음밥이었거든요. 별거 없는 재료로 만든 볶음밥일 뿐인데 전 그게 그렇게 맛있었고 지금도 가끔은 그리울 정도예요. 뿐만 아니라 날씨가 너무 좋은 봄이나 가을에는 멀리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집 앞 놀이터나 공원으로 함께 나가서 놀아주시기도 했어요. 오직 아빠와 저 사이에만 있는 추억과 기억들이 아직도 저에게 깊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아빠는 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사랑을 많이 주셨던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아빠와 누구보다 친한 친구가 되며 지내던 어느 날 저에겐 정말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결국 제가 미래의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죠. 그날은 아빠의 상태가 꽤 좋지 않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할 만큼 어린 나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빠의 상태를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로 들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날은 바로 어린이날이었거든요. 엄마는 어린이날도 상관없이 일을 하셔야 한다며 미안한 표정을 하시며 출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 다른 친구들처럼 어린이날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갈 수가 없다는 마음에 아침부터 들떴던 마음이 완전히 실망으로 변하면서 울고불고 때를 부리고 있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는 아빠는 마음이 좋지 않으셨나 봐요. 저에게 제안을 하셨거든요. 유경아, 그렇게 울면 눈 퉁퉁 붓겠다. 그렇게 서운해? 몰라. 말 걸지 마. 아빠도 엄마도 다 미워. 다른 친구들은 오늘 놀이동산도 가고 그런다는데 나는 또 일하러 가는 엄마 때문에 집에 있어야 해. 그럼 아빠랑 공원 놀러 나갈까? 아빠 오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원? 정말? 아빠 가도 돼? 나 가고 싶어. 그럼 우리 공주님이 놀고 싶다고 하는데 가야지. 준비하고 가자. 아빠의 상태는 꿈에도 모른 채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신나게 공원으로 향했어요. 누구보다 행복해하는 저를 보니 엄마는 아빠와의 공원 나들이를 극구 말리셨지만 아빠는 괜찮다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나섰죠. 그리고 그렇게 사건이 발생했어요.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잔디밭에 자리를 마련한 후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놀았어요. 아빠는 저와 놀아주려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공도 던져주고 비눗방울도 불어주시면서 즐겁게 놀았죠. 그러던 중 갑자기 아빠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아빠는 입에 거품을 무시더니 뒤로 넘어가셨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아직도 그 모습을 잊지 못하긴 해요. 처음 보는 아빠의 낯선 모습에 저는 울며 소리쳤죠. 아빠 왜 그래? 아빠 죽지 마. 누가 도와주세요. 아빠가 갑자기 아파요. 도와주세요. 제 절규에 그저 바라만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여성 한 분이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은 채 빠르게 뛰어나와 아빠에게 다가왔고 빠르게 아빠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응급조치를 했어요. 그리고는 불특정 다수 중 한 사람을 명확하게 지목해 빠르게 119를 불러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러자 그분도 급하게 휴대전화를 열어 119를 불러주셨고요. 그렇게 울고만 있는 저를 대신해 아빠를 살릴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준 언니 덕분에 아빠는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됐고 고비를 넘길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 언니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다행히 아빠는 한 고비를 넘겼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괜히 제가 놀러 나가고 싶다고 조르는 바람에 아빠가 세상을 떠날 뻔했다는 죄책감과 그날 아빠의 생명을 구해준 간호사 언니에 대한 고마움이 얽히면서 말로는 설명하기 참 어려운 감정들이 소용돌이 쳤던 것 같아요. 간호사 언니의 도움으로 의식을 차린 아빠를 보자 눈물이 나왔고 울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괜찮아? 이제 안 아파? 아빠 죽는 줄 알고 무서웠어. 아빠 괜찮아. 놀랐지? 아빠가 유경이를 두고 어딜 가. 절대 안 가. 이것 봐. 아빠 지금 엄청 괜찮은데. 아빠 미안해. 내가 놀러 가자고 해서
아빠만 힘들게 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 에이, 이게 왜 유경이 잘못이야. 아빠가 가고 싶어서 간 거야. 절대 네 잘못 아니니까 마음 쓰지 마. 게다가 아빠는 이제 다 나았잖아. 괜찮아. 아빠가 건강하지 못해서 미안해. 멋진 아빠였으면 좋았을걸. 아빠는 오히려 저에게 건강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제가 원하는 대로만 바라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도 배려를 하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아빠를 구해준 그 언니처럼 멋진 간호사가 되어서 아빠를 누구보다 열심히 간호해야겠다고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누구보다 확고한 꿈이 정해졌고 그렇게 성장해 정말로 간호사가 되었어요. 물론 제가 간호사가 되는 것까지 아빠가 끝내 지켜보진 못하셨지만 그래도 엄마를 지키고 아빠처럼 아픈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제가 가진 능력을 펼치며 지내보겠다는 다짐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엄마와 제 곁을 떠났어요. 엄마는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아이러니하게도 비로소 조금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으셨지만 또다시 저를 위해 일터에 돈을 버시면서 일상은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엄마의 고생은 제가 대학 졸업 후 국시를 합격한 후 간호사가 되어 돈을 벌게 되면서 비로소 덜하게 되었죠. 그동안 쉼이 없던 엄마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와도 쉽게 쉬지 못하셨고 비로소 휴식을 하게 되자 이곳저곳 아픈 곳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속이 상했고 자꾸만 뭐라도 하려는 엄마에게 화를 내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엄마, 이제 일 안 해도 된다는데 왜 자꾸 나가서 일을 하는 거야?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죽겠다면서? 왜 자꾸 나가냐고. 놀면 뭐해. 반찬값이라도 벌면 너 편하고 좋지. 엄마 아직 건강해. 할만하니까 일하는 거야. 아니, 쉬면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고 지내라고. 내가 벌고 있는데 왜 자꾸 고생만 하냐고. 정말 화나. 얘는 왜 별일도 아닌 걸로 화를 내고 그래. 네 엄마 안 죽어 얘. 일하던 사람이 일을 해야 안 아픈 건 몰라. 엄마 몸은 엄마가 알아. 신경 쓰지 마. 엄마와 저 단둘만 남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엄마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엄마가 혹시 힘들게 일을 하다 어디 아프진 않을까 걱정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상을 보내던 중 저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남자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남자는 중견건설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우연히 병원에서 오고 가던 중 첫눈에 반했다며 연락처를 물어왔고 처음엔 잔뜩 경계를 하다가 끊임없이 대시를 해오는 통에 결국 연애를 하게 되었고 운명이었는지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깊게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의 따뜻함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연애 기간은 딱 1년 정도였는데 그동안 한결같이 화 한 번을 내지 않고 저를 위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 후에도 같은 모습으로 제 모든 걸 너그럽게 이해해주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기대에 불과했는지 남편은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연애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한 마마보이였다는 것이었죠. 연애를 할 당시에는 너무 교묘해서 눈치를 전혀 채지 못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난 후 이 모든 게 남편의 의도에 의한 것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신혼집 위치였어요. 우리 신혼집은 어디로 할까? 편한 대로 이야기해줘. 전혀 오해하지 않고 고민해볼게. 신혼집은 당연히 당신 병원 근처로 해야지. 간호사 3교대 일하는데 집까지 멀면 그거 힘들어서 되겠어? 편하게 근무하고 오고 갈 수 있게 무리가 되더라도 그 근방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정말? 그렇게 해도 돼? 너무 내 위주로 신혼집을 잡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나야 그렇게 해주면 너무 편하고 좋지만 당신 회사랑 거리가 좀 있잖아. 괜찮겠어? 나야 워낙 외근도 많고 꼭 사무실에 자주 있지도 않으니 당연히 당신 위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전혀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우선이지 뭐. 그럼 그렇게 하자. 남편은 신혼집을 구하는 데 있어 제 직장 생활의 편의를 적극 반영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남편이 저를 배려해 제가 근무하는 병원 근처로 마련을 해준다는 사실 자체에 감동을 해서 다른 건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제 병원과 시댁과의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고 결국 신혼집이 병원 근처라는 건 시댁과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마련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던 것이지요. 물론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마냥 좋다고 동의를 한 나도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제 직장 생활을 기반으로 마련을 하겠다는 말만 한 남편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됐고요. 물론 아무리 시댁과 가깝다고 하더라도 별 다른 일이 없다면 그런 의심조차 할 일이 없었겠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 남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남편은 정말 말 그대로 틈만 나면 시댁으로 가 저녁을 먹거나 본인이 없어도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뵙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오길 대놓고 바랬어요. 소위 말하는 대리 효도를 해주기를 바라는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물론 남편의 불순한 의도를 알게 될 때쯤 화가 나기도 하고 약이 오르는 마음도 들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일에 대해 불만에 대해 엄마에게 이야기했죠. 엄마, 수인 씨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 툭 하면 시댁으로 가서 밥 먹자고 하고 주말에도 시댁 가자고 난리고 이러려고 일부러 여기에 신혼집 구했나 봐. 나 속은 것 같아. 속아서 해주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럴 수 있지. 보기 싫고 뭔가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너도 똑같이 하면 안 돼. 알지? 늘 네 부모 생각하듯 시부모님도 동등하게 대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너도 나중에 할 말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엄마 욕먹이는 일은 하지 마. 알았지? 엄마는 누구 편인지 알 수가 없어. 알았어. 한다고 해. 엄마는 그럴 때마다 그래도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제 알도리는 다 하라는 말을 하셨고 저는 참고 또 참으면서 소위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느라 여념이 없이 지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잘하면 잘할수록 당연히 남편 역시 저희 엄마에게 그리고 저에게 잘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는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날이 가면 갈수록 본인들 위주로 생각하기 바쁘더라고요. 저희 엄마를 챙기는 건 완전히 뒷전으로 미루면서 대충 생각하는 시기였죠. 물론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느 날 주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낮에 엄마한테 전화 왔어. 어머니가? 왜? 무슨 일 있으시대? 세탁기가 고장났대. 당장 세탁해야 할 게 산더미인데 걱정이시라고 하네. 그래? 얼른 다시 사셔야 하겠네. 당신이 알아봐 드린다고 했어? 찾는 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알아봐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아무래도 새로 하나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당신 이제 나랑 가족이야. 그 쪽집에 자꾸 뭐 해주기 시작하면 우린 어떻게 살아? 뭘 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 그냥 세탁기 한 대잖아. 나 장가 오기 전까지 엄마 돈으로 잘 썼는데 우리가 그거 하나 바꿔주는 게 어려워? 아니, 그건 아니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황당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막 결혼을 한 상황에서 세탁기가 망가졌다고 하니 그거 하나쯤은 해드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사실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했기도 하고요. 아마 신혼 초였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을까 싶지만요. 단, 무조건 이유 없이 사드리는 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조건을 걸었어요. 알았어. 그럼 이번에 세탁기는 우리가 해드리는 걸로 해.
단, 어머님 생신 다가오잖아. 그 생신 선물 대신으로 드리는 걸로 해. 이건 이거대로 생신 선물은 선물대로 부담스러워. 식사도 웬만하면 생략하기로 하고. 어때? 알았어. 그럼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해둘게. 남편 역시 제 말에 동의를 했고 세탁기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통돌이 세탁기를 사용하시던 상황에서 드럼 세탁기로 바꿔드리면서 꽤 좋은 모델을 찾아 소개를 해드렸어요. 나름 비싼 모델이기도 했고 150만 원 정도 했는데 시어머니는 생일 선물 대신 선물을 해드린다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더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생각해봤는데 요즘 건조기 없는 집은 우리 집뿐이더라. 그래서 말인데 세탁기랑 건조기까지 같이 되는 기능 있는 거 많이 팔던데 그거 사줘라. 네? 어머니, 그런 모델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아직은 좋다는 말도 없어서요. 어머니인데 볕도 좋아서 건조기보다 훨씬 잘 마를 것 같은데. 나 허리 아프고 매번 빨래 널고 거들어 나오는 거 힘들다. 그 기능 있는 걸로 사줘. 어차피 내 생일 선물이잖아. 아무리 생일 선물 대신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건조기 기능까지 함께 되는 세탁기는 가격이 2배는 넘었는데 양심도 없이 냉큼 건조기 기능이 있는 제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니 황당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엄마에게도 그런 좋은 건 사드린 적도 없기도 하고요. 어머니와 대화를 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불평하듯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좀 무리해서 사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세탁기도 무리를 해 사드리는 건데 건조기까지 하면 350만 원은 좋긴 넘어. 우리 결혼하느라 돈도 많이 썼고 여유가 없는데. 우리 엄마 세탁기 바꿔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건조기 기능까지 되는 세탁기를 꼭 사달라잖아. 나도 우리 집 아들이야.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싶다고. 뭐? 그럼 지금 그렇게 큰 돈을 하는 걸 무리해서 사드리자는 거야? 당신이 어머니 설득을 못 해볼 망정? 무리가 되긴 뭘 무리가 돼. 할부로 해도 되고.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잖아. 우리 집에도 결혼하고 나서 여유 없다고 우리 엄마 생신 선물 변변치 않은 선물 하나 있어. 알고 있어? 그래놓고 어머님 세탁기는 바꿔주고 싶다고. 그럼 그때 너도 건조기 세탁기 사드리자 하지 그랬어. 왜 네가 말 안 해놓고 그렇게 말해. 아무튼 사드리는 걸로 해. 더 말 안 해. 남편은 막무가내식으로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저는 저희 엄마 선물은 대충 해놓고 당당히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저는 신혼 초 첫 부부 싸움을 했어요. 심지어 약 일주일간 서로 선 넘는 발언들까지 해가면서 정말 피 튀기게 싸웠어요. 하지만 결론은 건조기와 세탁기 기능까지 모두 다 되는 무려 350만 원이 넘는 세탁기를 시어머니 집에 가전으로 해드리게 된 것이었죠. 남편 혼자만의 돈으로 할 수 없었고 저희 공금해서 함께 상의 후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 어느 정도 보탠 것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태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유, 내가 아들 하나 잘 둬서 이렇게 좋은 것도 받아보고 팔자 폈다, 야. 너무 좋다. 어머니, 이거 소윤 씨랑 제가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 생신 선물로요. 그래, 누가 뭐라고 했니? 그렇게 사주고 생색을 내고 싶어? 다른 거 더 해줬다간 셈이 잡아먹겠다, 얘. 네? 아니, 전 그냥 이야기를 드린 건데. 됐어. 막말로 우리 아들이 벌어와 사준 거나 다름이 없고 고맙다고 하면 다 같이 고맙다고 전달한 거지. 뭘 그리 아득바득 우기니?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니 선물을 주고도 욕을 먹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반응에 화가 났던 저 역시 그 후 저희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소식에 당연히 제가 엄마 검진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이번에 건강검진 받으셔. 그 비용 우리가 부담했으면 해. 괜찮지? 왜 그걸 우리가 부담해? 장모님 생신도 아니고 무슨 행사도 아닌데 이유 없이 우리가 그 돈을 다 부담한다고? 그렇게 할 거면 내년 생신 땡겨서 해드리는 거라고 말하고 그게 싫으면 장모님이 부담하라고 해. 웃긴다. 어머니 350만 원짜리 생신 선물은 괜찮고
우리 엄마는 그거보다 훨씬 싼 검진 비용인데 그건 아까워서 이래? 이거랑 그거랑 같아. 아무튼 난 못해드려. 동의 못해. 본인 엄마 가전 바꿔줄 때는 얼굴만 보면 엄마 가전 해주자고 조르면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저희 엄마 건강검진비로 고작 150만 원을 쓰는 것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니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고 위기가 있었어요. 부부들이 싸우고 이혼까지 생각할 때 별일이 아닌 걸로 이혼까지 생각한다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혼 위기까지 왔던 건 맞았지만 당시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제가 혼자 강행했던 건강검진 결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다 무마가 되었어요. 결과에 충격을 받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간호사 딸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생전 처음 건강검진을 받으셨던 것이었고 대장 내시경 역시 엄마 나이 60에 처음 받았던 것이었어요. 평소 변비를 호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많았기에 걱정을 했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니 이상 조직이 발견되었고 그렇게 곧바로 엄마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저는 그 충격으로 남편과의 갈등도 멈추게 되었고 당연히 엄마의 건강에 집중하면서 모든 제 삶의 중심이 엄마의 건강이 되었죠.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빠르게 예약을 잡았고 정밀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빠르게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소장을 잘라내야 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수술 일정을 잡았고요. 막상 수술을 하려 하니 비용이 문제였죠. 엄마가 미리 들어둔 보험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당장 필요한 수술 비용이 있었고 그 비용은 딸인 제가 다 책임지고 싶었어요. 제 독단적인 결정으로 진행해도 상관은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이니 상의를 했어요. 엄마, 대장암 말기고 지금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소장까지 번져서 잘라내야 할지도 모른대. 그래서 수술 예약 잡았어. 잠깐, 너 혹시라도 수술비 네가 다 부담한다고 하는 거면 나한테 말하지 마. 나 돈 없어. 그리고 우리 공금해서 쓰면 그만큼 네가 다시 메거나. 알았어? 남편의 말을 듣고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수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남편의 태도는 상당한 상처로 다가왔어요. 지금 당신 말 다 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이야, 암. 엄마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데 돈 얘기가 대수라고? 당신 내 남편 맞아? 사위 맞냐고. 그럼 뭐 수술은 공짜로 해. 어머니 보험 들어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해결하지. 왜 그 큰 돈을 우리 보고 부담하자는 거야. 너야말로 미친 거 아니야? 남편의 태도는 정말 말 그대로 가관이었어요. 물론 평소 같았다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 제가 원하는 대로 했겠지만 상황은 그렇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당장 수술을 하셔야 하는 엄마를 위해 포기하고 제가 모아둔 비상금에서 수술 비용을 부담했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어요. 뭐야, 돈 없어서 도와달라 하더니 해결을 했어? 당신 나 모르게 비상금 숨기고 다녀? 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건 완전 배신이네. 감쪽 같다. 너 너무 무섭다. 이건 결혼 전부터 내가 가진 돈이야. 당신이 터치할 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비상금이니 뭐니 손댈 생각도 하지 마. 전혀 관련 없는 돈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대리효도 해달라고 안 해. 그러니 당신도 나한테 바라지 마. 앞으로는 서로 그렇게 살자. 남편은 평소답지 않게 선을 그어버리면서 남처럼 대하는 제 태도에 조금은 당황을 했는지 어이없다는 표정과 말투로 비꼬듯 말을 마무리했어요. 물론 그 말에 제가 끝까지 싸웠다면 꽤 오랜 싸움이 될 수 있었겠지만 전 그럴 가치를 느끼지 못했고요. 무엇보다 수술이 막 끝난 엄마 간호를 하기에도 바빴거든요. 그 후 남편은 제 말대로 하고 싶었는지 엄마가 수술을 한 병원으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죠. 이제부터 진짜 남처럼 지내야겠다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엄마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수술을 한 결과 예후가 아주 좋으셨어요. 엄마의 갑작스러운 암발병으로 제 신혼생활도 정신이 하나도 없긴 했지만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제가 믿었던 남편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기도 했어요. 엄마의 건강호전 소식을 듣게 된 남편은 도와준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엄마의 건강 회복에 대해 정말 함부로 이야기를 해대더라고요. 뭐야, 말기라고 하더니 금세 낫네. 별로 심각한 병도 아닌데 유난을 떤 거 아니야? 수술만 하면 다 낫는 병을 아주 난리를 쳐가면서 집안도 소홀히 하고 어떻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뭐? 지금 장모님이 암 수술을 받고 그나마 호전이 되셨다는데 할 말이 그거야? 말 좀 함부로 하지 마. 웬만하면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고. 당신이 경제적으로든 마음으로든 우리 엄마 건강에 보태준 게 뭐가 있다고 함부로 말을 얹고 그래. 경고하는데 말 함부로 하지 마. 이거 봐. 아주 뭐 별거라고 유난을 떨고 나한테 폐악을 떨잖아. 그게 뭐라고. 어찌되었든 잘 됐으면 된 거 아니야? 남편은 제 경고에도 그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이어나가더군요. 저는 더 이야기를 섞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남편의 말을 듣기 싫어서 뒤돌아서 나가려 하는데 남편은 그런 제 뒤통수에 대고 끝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얘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요. 아무튼 당신 엄마도 건강검진 시켜드렸으니까 우리 엄마도 이번에 똑같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공평하지. 남편의 말을 듣고 순간 걸어 나가려던 발걸음을 멈췄는데 그 이유는 터무니도 없고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싶은 황당함 때문이었죠. 어이가 없던 저는 뒤를 돌아서 남편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순간 제가 잘못 들었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뭐?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당신 지금 뭐라고 했니? 뭘 못 들은 척해. 당연한 거 아니야? 똑같이 해야지. 장모님 건강만 건강이야.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네. 똑바로 들어. 건강검진 시켜드리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직접 시켜드려. 우리 공금에 손대면 그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이건 그냥 하는 말 아니고 경고야. 제대로 생각하고 행동해. 남편은 그 후에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해댔지만 들어줄 가치도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집을 나섰죠. 남편의 네 집 내 집에 대해 선을 긋는 행동에 이미 질릴 대로 질렸고 저 또한 더는 남편과 남편의 가족들까지 제 가족처럼 챙겨줄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황당한 요구에 대한 완벽한 차단을 한 후 시간이 흐르던 중 저에게도 드디어 남편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복수를 해줬죠.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맹장 사건 때문이었어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른다고 하더니 갑작스럽게 시어머니는 맹장이 터지게 되면서 급하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죠. 저희 엄마 암 진단에 비하면 정말 가벼운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맹장이 터질 위기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물론 맹장이 터진 후 빠르게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건 맞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했고 다행히 미리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롭게 예약 후 수술 날짜를 잡아 진행을 할 수 있긴 했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할 때는 단 1원도 보태지 않았고 오히려 돈을 보태달라는 제 말에 화를 내면서 외면을 했었거든요. 심지어는 그건 네 가족 일이니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라며 선을 긋기도 했고요. 그랬던 남편이 시어머니가 맹장 수술을 하게 되자 저에게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VIP 병실을 예약했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두고 봤어요.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후에 저에게와 말을 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신도 알지? 내가 일부러 당신 근무하는 병원으로 어머니 수술 예약했어. 그래? 난 모르는데. 바쁘고 예약 현황까지 내가 볼 일은 없어서. 무슨 말이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시어머니야. VIP실에 예약시켜뒀으니까 확인 한번 해봐. 내가 왜 확인을 해봐야 해? VIP실식이나 예약을 해뒀으면 어련히 잘 대우받고 계실까? 진짜 이렇게 말할래? 엄마 아프시다고. 그리고 일부러 여기 예약한 건 간병인 따로 쓰기 아까워서니까 그렇게 알아.
무슨 소리야? 뭘 못 알아듣는 척을 해. 간병은 당신이 하라고. VIP실 예약해놨는데 간병까지 어떻게 해? 간병비는 아까우니까 당신이 해. 어차피 간호사니까 간병도 도 같았을 거 아니야. 남편은 본인이 저희 엄마에게 한 행동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는 듯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 입을 보니 뭔가 역겹다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였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면서 욕을 실컷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그건 진정한 복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굴뚝 같은 마음을 꾹 눌렀고 하고 싶은 말도 모두 다 조용히 삼켰어요. 그리고는 남편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어머니가 아프신데 내가 도와드려야지. 그런데 어쩌지? 아무래도 간호사이다 보니 일하느라 어머니 제대로 챙기기 어려울 수 있거든. 나보다 좀 더 어머니를 잘 아는 분을 모셔서 간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지. 근데 누가 있어? 당신이 최적이라 당신한테 말을 한 건데.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알고 있어서 모셔올게. 간병 쪽은 또 내가 간호사니 당신보다 더 잘 알지 않겠어? 그래도 당신이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일을 안 할 순 없으니 할 수 없지. 어머니 간병해 줄 사람 제대로 꼭 데리고 와. 알았어? 남편은 제 말에 조금 아쉽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니 마치 저에게 맡겨놓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오만 정이 다 떨어지긴 했지만 이번 기회야말로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이내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여 보였어요. 남편은 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좀 더 신이 나기도 하고 뭔가 설레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대화를 모두 다 마무리한 후 드디어 그 다음 날 시어머니의 맹장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간편한 수술이기도 했고 다행히 내부에서 맹장이 터지진 않았기에 복강경으로 안전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수술이 모두 다 끝이 난 후에 병실에서 쉬고 계시는 시어머니 앞에 남편에게 약속을 했던 간병인을 보내드렸어요. 간병인 복장 차림을 한 어떤 여성은 시어머니의 병실 문을 열었고 병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수술 후 고통스러움에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간병인에게 자신을 좀 일으켜달라고 부탁하는 시어머니에게 간병인은 알 수 없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간병인을 그제서야 확인을 했죠. 며느리가 보낸 간병인이죠. 나 지금 자세가 너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네. 일단 나 좀 옆으로 뉘어줄래요? 방금 수술 끝나서 죽겠어요. 그럼요. 제가 해드려야죠. 제가 간병하겠다고 며느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왔는걸요. 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어? 당신은? 수술은 해도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나 봐. 자기야, 나는 자기를 그렇게 찾아도 못 찾았는데 간병인이나 되어야 볼 수 있구나.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를 알아보며 이야기를 하는 그 간병인을 보자마자 아픈 상황에서도 너무 놀라셨는지 비명을 지르셨어요. 그리고 그 비명 소리에 잠시 밖에 나갔던 남편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고 간병인에게 화를 내려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라만 봤고요. 시어머니는 너무 놀랐는지 소리를 치면서 저를 불렀고 저는 모든 걸 다 예상한 입장에서 여유롭게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죠. 이 덕분에 병원의 간호사들까지 모두 다 놀라 몰려오게 됐고 병원 전체가 정말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전 간병인을 소개해드린 것만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동시에 확실한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어 통쾌했고요. 이 정도 되면 도대체 제가 저 대신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맡기고자 보낸 간병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누구이길래 시어머니가 놀라 뒤집어지며 소리를 지르셨을까 싶었을 것이고요. 사실 시어머니의 이런 반응은 너무 당연했어요. 그 간병인은 시어머니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아 무려 1,000만 원의 손해를 본 시어머니의 옛 동네 친구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간병인 복장을 하고 앞에 와 있으니 쏘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겠죠. 남편 역시 얼어붙은 이유는 시어머니와 워낙 친하게 지냈던 그분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기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이고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시어머니는 간병인의 정체를 확인하고 난 후 소리를 지르는 통에 저를 포함해 모든 간호사들이 몰려들었고 그렇게 병원 전체를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시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분을 제가 알고 있고 간병인으로 모시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남편은 전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남편처럼 저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멈췄던 건 바로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비밀 때문이기도 했고요. 그 비밀은 결혼을 막 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시어머니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해왔고 따로 집으로 잠시 들리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거절을 할 수 없었기에 시어머니의 말대로 찾아뵈려 했지만 시간이 잘 맞지 않았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답답했는지 먼저 제가 근무하는 병원 근처 카페로 오시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얼마나 급한 말씀이시면 제가 근무하는 병원 앞까지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내가 지금 당장 개원을 채워야 하는데 꼭 한 사람이 모자라서 네가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왔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지금 딱 확답받고 해야 하거든. 네? 개모임이요? 저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요. 걱정 마. 내가 어련히 안 도와주겠니?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고 하니까 내가 계주로 하는 모임에 들어와서 한 달에 50만 원씩 주면 돼. 그럼 네 순서에 500만 원 받아가는 거야. 이거 다른 투자보다 훨씬 더 쏠쏠하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급하다며 근무하는 병원까지 찾아와 하시는 말씀은 정말 대박이었어요. 이제 막 결혼을 한 며느리에게 자신이 계주로 있는 계모임에 가입을 해 돈을 넣으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당연히 하고 싶지 않았고 불편했지만 딱히 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않으니 답답한지 시어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아무렴 내가 며느리 상대로 사기치겠니? 너 힘들게 일하는데 돈 굴리면 좋잖아. 응? 내가 절대 문제 안 생기게 할 테니까 내 말 듣고 해봐. 응? 저는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럼 어머님 믿고 넣어볼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개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자리를 뜨지 않을 기세였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그렇게 매달 50만 원씩을 입금하면서 참여를 했죠. 막상 개원 활동을 해보니 쏠쏠하긴 하더라고요. 몇 번 제가 돈을 받아야 할 순번을 경험하기도 했고 실제로 500만 원을 몇 번 받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니 별 다른 문제가 없구나 싶고 시어머니 말처럼 정말 쏠쏠하다는 생각을 하며 지냈죠. 하지만 남편과 갈등이 심각해지고 시어머니의 양심 없는 행동들로 인해서 오만 정이 다 떨어질 때가 되니 걔도 진행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이번 순번을 끝으로 개원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말을 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생긴 것 같더라고요. 개라는 것이 무조건 돈만 넣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개원들끼리 만나 식사도 하고 순번도 뽑고 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시어머니가 주최하는 개모임의 개원으로 몇 차례 참석을 했고 덕분에 시어머니 지인들을 모두 다 얼굴을 익히고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중간에 사고가 발생한 건지 전혀 저를 찾아올 이유가 없는 시어머니의 친한 친구분 한 분이 병원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유경 씨, 오랜만이야.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지?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개원 활동 그만두고 전혀 신경을 못 썼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뭐? 역시 그렇지. 유경 씨, 지금 개회 활동 안 하는 거 맞지? 네?
네, 저번에 한번 돈 받고 난 후에 그만뒀는데요. 왜 무슨 문제 있어요? 내가 며느리인데 와서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렇지만 유경 씨 시어머니 유경 씨 빠지고도 유경 씨 같이 하고 있다고 우기면서 돈 계속 받다가 지금 줄 돈 하나도 안 주고 갑자기 연락 두절됐어. 집으로 찾아가도 나오지도 않고 어디 갔는지 전화도 안 받고 내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어. 네? 저희 어머니가요? 세상에 전혀 몰랐어요. 말 안 했겠지. 그놈의 옆였네. 그래서 지금 내가 받을 차례인데 전화도 안 받고 답답해서 왔어. 돈 500만 원에 이럴 수 있어? 분명 그때 따질 땐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니.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계모임에서 빠진 후에도 저를 포함해서 계좌를 만들어 사람들을 모았고 제일 친했던 친구분을 상대로 사기 아닌 사기를 친 상황이었더라고요. 친구분은 당연히 돈을 내놓으라며 시어머니를 찾아가 따진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시어머니는 상황을 무마하려고 핑계를 대며 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잠적을 해버린 상황이었더라고요. 무슨 연락을 해도 받지 않으니 답답했던 친구분은 결국 며느리라고 했던 저를 찾아와서 시어머니의 행방과 돈에 대해 요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야말로 영문을 모르던 저는 친구분 연락의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요. 처음에는 황당하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전 오히려 이런 시어머니의 상황이 저에게 좋은 복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돕듯 남편은 저에게 간병인을 하라고 했고 그 기회를 삼아 친구분과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드린 것이었죠. 그러니 시어머니가 간병인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당황하는 건 너무 당연했죠.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친구분은 더는 참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따지기 시작했고요. 이 여편네야 내 돈 안 갚는다며 아주 세월 좋게 VIP 병실에서 맹장 수술 받고 쉬고 있어. 내 돈 떼먹고 본인은 이렇게 좋은 데서 치료받고 있어. 세상이 무섭지가 않구나. 내 돈 내놔. 돈 내놔. 아니 도대체 누가 이 여편네를 데리고 온 거야? 어? 수은아 빨리 좀 내보내봐. 얘 뭐하고 있니? 너도 같이 좀 해봐. 생사람 잡고 난리 났네 정말. 어머니 제가 어머니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특별히 모신 분인데 왜 내보내라고 하세요? 이렇게 반가워하시는데 이 기회에 제대로 회포도 풀고 이야기 좀 나누세요. 당신도 들어봐 어떻게 된 건지. 아니 뭐? 당신 진짜 이럴 수 있어? 이게 가족이야? 어떻게 가족끼리? 가족? 우리가 가족이었어? 당신 집 일은 당신 집 일이고 내 집 일은 내 집 일 아니었나? 심지어 난 당신 집 일을 신경 써서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잘해봐. 좋은 자리 마련해줬으니. 저는 황당함과 분노에 차 저를 원망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남편을 보고 통쾌하다는 듯 하고 싶은 말을 해준 후 방관을 했어요.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맹장 수술 후 정신을 차리자마자 돈을 떼어먹은 친구로부터 제대로 당하게 됐고 법대로 해결을 하겠다는 경고를 받게 되면서 상황은 일단락된 것 같더라고요. 돈이 뭔지 배신감과 분노로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의 머리채까지 잡았던 친구분은 간호사들의 저지를 통해 겨우 진정되었고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어요. 너 아주 오늘 여기 간호사분들 때문에 산 줄 알아. 며느리 잘 둔 덕에 이런 대접도 받은 줄 알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두고 보자. 내가 너 잘 살게 두나 어디 보자고. 친구분이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나자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스러움에 숨을 고르시더니 이내 저를 째려보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남이야? 가족이야. 가족끼리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네? 어머니 이건 제 일이 아니라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 가족들 일이니 저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를 받아쳤더니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정말 치가 떨린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따지듯 말을 하더군요. 진짜 치가 떨린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적어도 엄마를 곤란하게 하진 않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배신자야. 다른 사람보다 너가 배신자라고. 배신은 당신이 먼저 했지. 적어도 당신 집만 챙길 때에도 난 이렇게 남이라고 생각 안 했어.
근데 우리 엄마 아플 땐 그러지 말았어야지. 기브 앤 테이크 몰라? 나도 더는 가족처럼 느껴야 할 이유가 없어. 심지어 이젠 남 같아. 제 말에 남편은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화를 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더는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충분히 반박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다가 좀 진정이 된 것 같을 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리에서 나왔어요. 됐어. 더는 이야기할 거 없어. 가뜩이나 맹장수술로 몸도 추스리셔야 하는데 그만하자. 그리고 앞으로 법적 분쟁도 겪어야 할 텐데 시어머니나 잘 간병해. 내가 보낼 선물이나 잘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나온 후 곧이어 저는 남편과 관계 정리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 후 신혼 초부터 남편의 마마보이 기질로 인해 단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래도 살아보려 참고 또 참으며 지냈던 날들이었기에 이혼을 결심하는 건 그리 오랜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있었기에 이혼에 잠시 고민을 했지만 더는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과 관계 유지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혼 도장을 찍기 위해 협의 이혼 신청서 작성을 한 후 남편에게 보냈죠. 좋게 해결을 하고 싶어 협의 이혼 신청을 했지만 남편은 이혼에는 협의를 한다고 해도 아이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관계 정리를 하기 위해 조정 절차를 신청했고 이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어요.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했고 제가 변호사 선임을 하자 남편은 방방 뛰더군요. 그렇다고 한들 저는 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해 확실하게 악연을 끊어내기로 했어요. 물론 제 결정을 들은 엄마는 많이 속상해하시긴 했어요.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수은 씨랑 이혼할 거야. 뭐? 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데 잘 버티고 살지. 애 생각해서라도. 아니, 나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랑 못 살아. 평생을 네 집 내 집 나누면서 선교일 거 아니야. 우리 애는 또 뭘 보고 배우겠어. 이게 내 최선이야. 네 결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닌지 걱정이다. 엄마가 다 미안해지네. 아니야, 엄마 때문이 아니라 엄마 덕분이야. 엄마 때문에 본 모습을 봤잖아. 더는 속고 살면서 힘들 필요 없으니 오히려 고맙지 내가. 걱정하지 마. 엄마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이야기를 해주니 엄마는 그제서야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저는 충분히 능력이 있고 아이와 함께할 자신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드리기도 했고요. 남편은 돈이 없는지 제가 변호사 선임을 해 조정 진행을 할 동안에도 법률 대리인 하나 구하지 못한 채 조정장에 혼자 나와서 노발대발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 횡설수설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봤자 통하는 부분은 없었고 대리인을 통해 조정을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진행할 의향이 있음을 전달했어요. 결국 남편은 2차례 조정에서 양보를 하지 않겠다며 우기기 바쁘더니 어느 순간 돈 앞에 장사가 없는지 돈을 조금 더 가져가는 대신 아이 양육권 포기를 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결국엔 돈이 목적이었나 싶으면서 정말 한 번 더 질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래도 막상 정리가 되니 속도 시원하고 뭔가 이제서야 해방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해 관계가 모두 정리가 됐지만 그 이후 전 시어머니는 제가 만들어준 친구분과의 행복한 만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모를 겪으며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친구분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었어요. 유경 씨도 이혼했다며? 잘했어. 그런 집구석이랑 얽히면 유경 씨만 고생해. 네, 뭐 그 일과는 별개지만 그렇게 됐어요. 일은 잘 해결되셨어요? 뭐 고소했지. 이건 명백한 사기죄잖아. 유경 씨 덕분에 제대로 법적 대응도 하고 그래도 뭐라도 해볼 수 있게 되어서 고맙다는 말하려 왔어. 아유,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이었는데요.
그래도 내가 고소까지 할 줄은 몰랐나 보더라. 요즘 일 때문에 없던 병도 생기고 난리도 아닌가 봐. 내가 듣기론 다 늙은 나이에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 쌤통이지. 마음을 그렇게 쓰는데 뭐라도 하나 남겠어? 친구분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다소 놀랍긴 했어요. 그동안 전 시아버지는 그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모두 다 밝혀지게 되었고 덕분에 이혼까지 당할 위기라니 누구든 말년이 좋아야 한다는데 전 시어머니는 돈 욕심에 사람도 마음도 그리고 가족도 모두 다 무시하며 지낸 결과 외로운 말년을 보내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 역시 마마보이처럼 본인 엄마만 챙기며 편을 들며 지내더니 막상 전 시어머니 상황이 좋지 않자 이제와 언제 그랬냐는 듯 전 시어머니와 절연을 하며 산다고 하더라고요. 웃긴 건 이제 와서 핏줄이 당긴다는 말을 하면서 아이 핑계를 대며 연락을 해왔지만 절대 봐줄 리 없죠. 아이의 아빠로서 아이를 보러 온다는 건 언제든 존중하지만 저에게 다른 뜻으로 연락을 하면서 다시 시작하자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 용납해 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의사표시를 하고 끊어냈죠. 이번 주 토요일 면접 교섭인데 애 생각해서 같이 놀이동산이나 유원지 같은 데 가던가. 괜찮아? 아니, 당신 교섭일이지 내 교섭일 아니야. 그리고 애도 아빠랑 둘이 놀아도 된대.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이제 와서 다른 꿍꿍이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난 당신하고 다시 합칠 생각도 없고 그런 생각하면 소름 끼치니까. 그래도 애가 있는데 우리가 끊어질 것 같아. 애 아빠로서 존중할게. 만약 그 외의 뜻이 있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렇게 알아. 우린 합칠 수 없어. 그럴 생각도 없고.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포기했는지 더는 저에게 은근한 연락을 해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전 대장암을 극복하신 엄마와 우리 아이까지 세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오히려 결혼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 저는 제 엄마, 제 가족을 생각하며 지낼 거예요. 물론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의향도 있어요. 다만 지금은 간호사로서 그리고 아이의 엄마로서 또 엄마의 딸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나가 보려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